예하 라라빠입니다. 오늘 저희 병원 에이스 테크니션 우리 혜린 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요. 오늘 마린 이야기. 그래서 선생님 간단한 소개와 마린 이야기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술방 테크니션 강혜린입니다. 마린이는 이제 제가 키우던 강아지였고 11년 3월 28일에 데려와서 작년 23년 11월에 무지개 다리를 건넌 저의 동생이자 친구였던 저 이쁜 요크셔테리어 강아지였어요. 마린이가 12살? 네, 12살. 12살에 무지개 다리를 건넌 이유?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던 이유는 이제 작년에 이제 비강종양 진단을 받고 이제 항암제 치료를 병행하다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이제 수명을 다해가지고 이제 11월에 이제 건너갔어요. 되게 담담하게 말씀을 잘하시네요. 우리 혜린 선배의 눈물 버튼인데. 지금 생각했을 때 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랑 가장 후회되는 순간 하나씩. 행복했던 순간은 사실 마린이 처음 딱 데려왔을 때 저는 운명처럼 마린이를 데려왔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면서? 아직도 사실 기억이 나는 순간이었던 게 저녁 늦게 사실 마린이를 펫샵에서 분양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저도 어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잘 모르고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이제 저녁에 갑작스럽게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펫샵에 지나가다가 구경을 해보자고. 그 전에 다른 얘기 없었고. 원래는 안 된다고 강아지 키우자 이런 얘기 안 된다. 원래는 제가 14살이었는데 그때가 네. 어머니가 이제 저희가 17살쯤에 키우게 해주겠다고 이제 해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14살 때 이제 밥을 먹고 지나가는데 들어가보자. 그래서 근데 괜히 이제 좀 심한 고문일 것 같아서 이제 어머니랑 이제 실랑이를 하다가 그날따라 유독 어머니가 이제 들어가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일단은 들어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저녁 타임이니까 아이들이 사실 다 자고 있었어요. 애기들이니까. 근데 딱 유독 한 마리 새까만 요만한 아이가 막 사람 왔다고 엄청 막 발발거리고 막 깡충깡충 뛰고 막 자기 봐달라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사실 가자마자 그 아이밖에 안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막 어머니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아이만 딱 쳐다보고 이제 어머니한테 얘를 좀 데려가서 키우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려온 게 이제 마린이어가지고 그때가 사실 뜻밖의 상황이기도 했고 제가 항상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었는데 이제 처음 강아지를 이제 데려온 게 마린이었으니까 그렇게 데려오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고 기억에 제일 잘 남아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순간. 네. 처음 봤던 거의 운명처럼. 그 아이만 유독 이렇게 자지도 않고 사실 잠이 많은 아이였더라고요. 저를 데려오니까. 근데 어떻게 사람 좋아해가지고 이제 자기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막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처음 비강종양을 진단받았을 때 언제였고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일단은 증상은 숨을 원래 근데 단두종이었기 때문에 이제 숨을 원래 좀 잘 못 쉬고 코골이도 좀 심했던 아이긴 했는데 그 한 3월부터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고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코피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CT를 찍어봤는데 비강종양 이제 말기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 알게 됐어요. 4월에 23년 4월에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항암제 치료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런 진단을 또 받았을 때. 처음에는 이제 CT를 찍어보기 전에 이제 그 수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치주염일 수도 있다. 코피가 그렇죠. 나는 이유가 치주염일 수도 충분히. 있어서 네. 근데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보자 하셔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이제 그때는 종양으로 보이진 않고 치주염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치주염일 것 같다고 이제 하셔가지고 좀 안심을 했었었는데
이제 치주염 치료를 하려고 이제 마취를 하다가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피딩 튜브로 이제 코를 넣어봤는데 너무 꽉 막혀 있어서 이거는 치주염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하셔서 이제 CT를 찍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CT에서 종양이 발견돼가지고 이제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죠. 이제 강아지한테는 비강 종양이 흔한 질병도 아닐 뿐더러 이제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조금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4월에 이제 판정을 받았는데 해주세요. 사실 2월쯤에 2달 전에 건강검진을 한번 싹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건강검진을 한다고 해서 이제 머리 위주로 이제 찍거나 CT를 찍는 거는 이제 건강검진에 들어가 있는 품목이 아니니까 사실 그때는 사실 마린이가 쿠싱 증상이 좀 있어가지고 쿠싱인 줄 알고 이제 쿠싱 검사 위주로 하고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기본적인 거를 했었는데, 다행히 다 정상으로 나오고 괜찮다, 그냥 이제 좀 나이가 먹어서 퇴행성인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괜찮으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2달 만에 이제 비강종양이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건강검진을 한 병원이라든가 그 수의사한테 그런 마음은 없었나요? 원망보다는 건강검진을 할 때 CT를 찍어보는 것도 나중에라도 찍어보는 거는 사실 비용도 비싸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서 CT를 한 번쯤은 1년에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찍어보았어야 됐나 싶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는 엑스레이 상이 6mm 이하의 작은 건 안 나올 거고 CT 상으로도 뭐 2mm 이하라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조기 진단은 어렵지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중양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진단이 못 돼서 나는 그 수의사가 너무 원망스럽다.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처럼 10살이 넘었을 때는 종양을 전반적인 스크리닝을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CT를 찍어보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에블린님들도 제가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종양이 발견이 안 됐다가 뭐 우리 마리는 2달이고 어떤 아이는 뭐 6개월 후에 진단받고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럼 그때 사실 중요한 거는 빨리 좀 냉정해지셔야 돼요. 이건 보호자님 잘못은 당연히 아닌데 그 병원과 그 수의사를 원망하면서 시간을 자꾸 쓰기에는 그 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아까워요. 결국은 우리 마린이가 그 뒤로 한 8개월 정도 더 살아난 거죠. 7, 8. 8개월.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의 한 달을 만약에 그 병원을 비방하고 그 수의사를 원망하고 쓰였었으면 그 소중한 한 달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비방하시고 1분 1초라도 더 많이 좋은 시간을 가지고 너는 너무 예쁘고 너 잘못이 아니고. 그래서 그 뒤로는 어땠어요? 진단받고 항암제 치료, 항암제도 사실 부작용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도 근데 항암제 치료를 했을 때 초반에는 그래도 좀 괜찮아지고 이제 커피도 조금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약이랑 항암제 꾸준히 먹이면서 그래도 한 몇 달간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다행이다 싶고 좀. 그리고 코피가 증상이 나는 애들이 좀 더 논문에서는 오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코피가 안 나는 그 증상이 없는 애들보다는 코피가 나는 아이들이 좀 더 오래 살았던 결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셔서 이제 계속 그래도 희망을 갖고 약을 먹였던 것 같아요. 뭐 오래 살면은 1년 정도는 더 살 수 있다고 하셨고 이제 그거는 이제 치료랑 어떤 거에 따라 아이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고요. 그냥 일단은 나을 수 있는 병도 아니었고 그냥 그래도 할 수 있을 만큼 계속 해보자 해가지고 한 7개월 정도 병간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실 다 한 거지만 얘기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막실렉톰이라 그래서 아예 상압을 절제한다든가 어땠어요?
사실 뭔가 수술적이나 방사선 쪽으로 이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병이거나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이었으면은 저도 뭐라도 해봤을 것 같은데, 사실 그거를 한다고 해서 이제 완치라는 개념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사실 수술도 어쨌든 아이한테 무리가 가는 거고, 방사선도 어떻게 보면 부작용도 좀 심한 치료 방법이니까 그렇게까지 아이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서 일단 최대한 덜 아프고 그냥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뭐 방사선 치료를 했으면 3개월 더 살았을 텐데, 수술을 했으면 뭐 3개월, 뭐 6개월 더 살았을 텐데, 저는 보호자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든 그냥 그 선택이 옳았고 아이가 그걸 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믿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약간 이게 정답이야라고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아이를 서울대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 치료는 옳고 이걸 아는 사람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각자 나름의 사정대로 아이를 사랑하는 방식대로, 아이 뭐 방치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죠? 어떻게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덜 힘들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잖아요. 계속 병원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테크니션을 더 열심히 하게 된 것도 있죠, 그죠? 네, 맞아요. 좀 그 준비가 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갑작스러운 이별이 아니고 시한부를 진단을 일단은 받기는 받고, 어땠어요? 무지개 딸이 딱 건너는 그 순간. 사실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해도 사실 십몇 년을 같이 살아왔던 가족이니까 한순간에 이제 떠나본다는 게 사실 힘들었죠. 눈물도 많이 났고, 이제 가족들,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거는 가족들이 다 있을 때, 다 같이 이제 저녁 먹고 있을 때, 사실 마린이가 저희한테 인사를 하고 가는 것처럼 소리를 한번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질러서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딱 봤는데 그냥 딱 느낌이 왔어요. 이제 곧 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 이제 불러가지고 아이가 이제 좀 갈 것 같으니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다 같이 이제 마린이를 본로 딱 왔을 때 이제 그때부터 숨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이제 많이 울었죠. 사실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해도 떠나보내는 거는 또 다른 얘기니까. 그때 뭐 사랑해 고마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나요? 사실 저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아닐 거야 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제 넘어가니까 이제 그때 제가 마리나 고생했다 미안하다 잘 가라 이렇게 얘기 좀 늦게 한 것 같아서. 근데 그 얘기를 안 해도 마린이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거야. 꼭 그게 말을 해야지 표현되는 게 아니니까. 그 전날 한번 안아줄 때도 눈빛 좀 만질 때도 마린이가 다 알았을 거야. 그러면 제일 후회되는 순간은? 후회되는 순간은 사실 마린이 병을 더 일찍 알아채지 못했다는, 저도 사실 테크니션을 그 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다른 보호자님보다는 좀 더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을 했을 때가 사실 종양 말기였으니까 그거를 왜 좀 더 내가 빨리 알아채주지 못했을까, 그게 조금 후회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종양이 좀 생겼다라고 해서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임계점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적응하니까, 이게 서서히 진행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몸이 적응하다 보니까 사실 코피가 나고 이랬던 데는 이미 종양이 손쓸 수 없이 커져 있는 경우가 사람이나 강아지나 허다하고, 보호자님 잘못으로 종양이 생긴 것도 아니고 조기 진단이 안 되고 보호자님이 최선을 다해 주셨어도 때로는 너무 잔인하게, 우리 혜린 선생님도 건강검진까지 했는데 비강 종양이 진단이 안 됐다, 이런 경우는 수두로 백백으로 병원에 근무하다 보면 많이 보거든요. 그럼 건강검진을 왜 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진단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또 많은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할 수도 있으니까 하는 건데,
가끔은 동물병원에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혜린 쌤 말씀처럼 10살이 넘었으면 CT를 찍어보는 것도. 근데 이제 저의 권장은 CT를 찍었으면 그 CT를 판독료가 좀 들더라도 두세 명 수의사 가서 판독을 하면 더 신뢰도가 올라갈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촬영을 진짜 전혀 준비 안 돼요. 그렇죠. 너무 고마워요. 와주셔서.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야? 안 나오면 제가 뭐 그럴까 봐. 선생님 택시 태워준다. 벤티. 아, 네. 리무진 불러드릴게. 리무진. 멘트 너무 진짜. 느리던데. 지금 빨리 가고 싶어. 제가 빨리 불러드릴게.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힘들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 방송을, 저희 약간 유튜브 방송 컨셉이 많은 사람이 봐라 뭐 몇 명의 구독자 이런 거 필요하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중에 딱 한 분이 마린이가 이랬었구나, 나도 이랬는데 거기서 큰 뭐 이런 마음의 울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한 분 때문에 하는 거니까. 분명히 오늘 영상이 한 분의 삶에는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그 시청자님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나와주셨는데. 말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했어. 깜짝 놀랐잖아. 잘했어. 네, 그냥 저희 마린이 이야기, 저희 마린이가 이런 아이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서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마린이를 더 기억하고 마린이 영매를 같이 기도할 거예요. 저희 마린이 엄청 이뻤어요. 잘 알고 있죠. 인사해 주세요. 손을 들고 이렇게.